창문 밖으로는 리스본의 오래된 알파마 지구가 파도 선율처럼 느리고 애잔하게 숨쉬고 있었다. 빛바랜 아줄레주 타일이 붙은 건물들 사이로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고 간간히 태주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낡은 창틀을 흔들었다. 아멜리아 산투스는 2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이 오래된 아파트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다. 72회의 세월이 내려앉은 그녀의 얼굴에는 온화함과 함께 깊은 고독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집안 곳곳에는 아직 남편의 온기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했다. 벽에 걸린 빛바랜 결혼사진 속 젊은 남편의 미소는 이제 아련한 그리움으로만 존재했다. 할머니, 또 창밖만 보고 계세요? 생기 넘치는 목소리와 함께 손녀 이사벨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리스본 대학에 다니는 20살의 이사벨은 할머니의 유일한 낙이자 세상과 연결된 가느다란 끈이었다. 이사벨 왔구나. 아멜리아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손녀를 맞았다. 이사벨은 할머니의 곁에 앉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살폈다. 할머니, 요즘 너무 기운이 없어 보이세요. 친구분들이랑 카페라도 가시지 않고요? 됐다. 늙은이가 어딜 나다니겠니? 아멜리아는 손을 내저었다. 남편이 떠난 후 세상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사느라 바빴고 가끔 찾아오는 손녀의 방문만이 그녀의 적막한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킬 뿐이었다. 할머니. 이사벨은 잠시 망설이다가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제가 재미있는 걸 알려드릴까요? 요즘 할머니 같은 분들을 위한 앱도 있대요. 친구도 만들고 말동무도 찾고요. 아멜리아는 낯선 기계 화면을 미심쩍게 바라보았다.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하니?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사진도 예쁜 걸로 골라서 올리고요. 그냥 심심풀이로 해보세요, 네? 이사벨의 끈질긴 설득에 아멜리아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외로움이라는 깊은 우물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작은 희망,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를 설렘에 대한 희미한 기대감이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 고개를 들었다. 이사벨은 할머니의 가장 젊어 보이는 사진을 골라 프로필을 만들고 간단한 자기소개를 적어 넣었다. 사별 후 홀로 지내는 온화한 성품의 여성, 작은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며 따뜻한 대화를 나눌 친구를 찾습니다. 며칠 후 아멜리아의 낡은 스마트폰에 어색한 알림음이 울렸다. 히카르드 올리베이라 님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멜리아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다. 아름다운 아멜리아 님, 당신의 프로필에서 깊은 슬픔과 함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 역시 몇 년 전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아픔이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당신의 정원에 피어나는 꽃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히카르두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는 포르투갈 출신으로 현재는 사업 때문에 잠시 아조레스 제도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 프로필 사진 속 그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중후하고 매력적인 남성이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멜리아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 아멜리아의 멈춰있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히카르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다정한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는 아멜리아가 젊었을 적 좋아했던 페르난두 페소아의 시구를 인용하기도 했고 그녀가 가꾸는 작은 발코니 정원의 꽃들에 대해 세심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그의 메시지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아멜리아의 메마른 마음에 스며들었다. 나의 여왕 아멜리아, 당신을 알게 된 것은 내 남은 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치 리스본의 봄 햇살을 맞는 기분이에요. 곧이어 전화 통화가 시작되었다. 히카르드의 목소리는 사진만큼이나 부드럽고 신뢰감을 주었다. 그는 아멜리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그녀의 외로움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위로해 주었다. 아멜리아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온전히 마음을 열고 의지하게 되었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히카르두에 대해 이야기하며 소녀처럼 설레기도 했다. 히카르두는 아조레스에서의 사업을 정리하는 대로 리스본으로 돌아와 아멜리아와 함께 노후를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리스본 근교에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집을 사서 그녀와 함께 정원을 가꾸고 주말마다 포르투갈의 작은 마을들을 여행하는 꿈같은 미래를 속삭였다. 아멜리아는 그의 말을 들으며 희망에 부풀었다. 잊고 있었던 삶의 의미와 행복에 대한 갈망이 다시 샘솟았다.
아멜리아, 당신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울까요? 빨리 당신 곁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히카르드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다급하게 들렸다. 아멜리아, 큰일 났어요. 아조레스에서 진행하던 사업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관에 묶인 물품을 찾아야 하는데 당장 현금이 부족해서요. 정말 미안하지만 혹시 잠시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리스본에 돌아가면 몇 배로 갚겠습니다. 당신에게 이런 부탁을 하게 되어 정말 면목이 없지만 당신 외에는 의지할 사람이 없군요. 아멜리아는 순간 망설였다. 하지만 히카르드의 절박한 목소리와 자신을 유일하게 의지한다는 말에 마음이 약해졌다. 그가 약속한 미래, 자신에게 보여준 따뜻함과 신뢰를 저버릴 수 없었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얼마 안 되는 예금 중 일부를 떨리는 손으로 히카르드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은행 창구 직원의 의심스러운 눈초리가 느껴졌지만 애써 외면했다. 고마워요, 아멜리아. 당신은 정말 나의 천사입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히카르드의 감사 메시지에 아멜리아는 잠시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첫 번째 송금 이후 히카르드의 금전 요구는 점점 잦아지고 대담해졌다. 갑자기 쓰러진 사업 파트너의 병원비, 리스본으로 돌아갈 비행기 표값, 새로운 투자 기회가 생겼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는 등 핑계는 다양했다. 아멜리아는 매번 갈등했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그의 간절한 약속과 감정에 호소하는 말. 나를 믿지 못하는 건가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에 넘어가 돈을 보냈다. 남편의 유산은 빠르게 바닥을 드러냈고 아멜리아는 자신의 생활비까지 줄여가며 돈을 마련해야 했다. 밤에는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스마트폰 알림음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몇 번이고 히카르드에게 화상통화를 요청했다. 그의 얼굴을 직접 보고 목소리를 들으면 불안감이 조금이나마 가실 것 같았다. 하지만 히카르드는 번번이 핑계를 댔다. 미안해요, 아멜리아.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의 인터넷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요. 요즘 일이 잘 안 풀려서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당신에게 이런 모습 보여주기 싫어요. 카메라가 고장났는데 아직 수리를 못했어요. 변명은 그럴듯했지만 아멜리아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조금씩 짙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의심을 애써 외면했다. 히카르드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의 외로운 세상의 유일한 빛이었고 그 빛이 사라지는 것이 두려웠다. 할머니, 요즘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으세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주말에 찾아온 이사벨이 할머니의 수척해진 얼굴과 불안한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아멜리아는 괜찮다며 얼버무렸지만 이사벨의 예리한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히카르드라는 분과는 잘 지내시고요? 이사벨의 질문에 아멜리아는 잠시 움찔했다. 그럼 잘 지내고 말고 아주 좋은 분이야. 하지만 아멜리아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떨리고 있었다. 이사벨은 그날 이후 할머니를 더욱 유심히 살폈다. 할머니가 예전처럼 외출하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모습, 돈 이야기가 나오면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초조하게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들이 이사벨의 의심을 키웠다. 어느 날 저녁, 이사벨은 할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놓인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할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컸다. 메시지 앱을 열자 히카르드와 할머니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끝없이 펼쳐졌다. 달콤한 사랑의 속삭임 뒤에는 노골적인 금전 요구와 할머니의 망설임, 그리고 결국 돈을 보냈다는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송금 내역까지 확인한 이사벨은 충격에 휩싸였다.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 할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낯선 남자에게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이사벨은 떨리는 손으로 히카르드의 프로필 사진을 저장해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해보았다. 결과는 참혹했다. 할머니에게 보내진 히카르드의 사진들은 모두 인터넷 여기저기서 도용된 이미지들이었다. 어떤 사진은 포르투갈의 한 중소기업 대표의 인터뷰 기사에 실린 것이었고 다른 사진은 남미의 여행 블로거가 올린 것이었다. 히카르드 올리베이라라는 인물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었다. 그날 밤 이사벨은 잠든 할머니의 곁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어떻게 이 잔인한 진실을 알려야 할까?
할머니가 받을 충격과 상처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었다.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이사벨은 무거운 마음으로 할머니 앞에 앉았다. 할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히카르두 아저씨에 대해서요. 아멜리아는 손녀의 심각한 표정에 불안감을 느꼈다. 그 사람에 대해 뭘? 이사벨은 심호흡을 하고 자신이 찾아낸 증거들을 하나씩 할머니에게 보여주었다. 도용된 사진들, 인터넷 검색 결과, 그리고 할머니가 보낸 돈이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해외로 송금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차분히 설명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히카르두라는 사람은 할머니를 속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로맨스 스캠이라는 사기예요. 아멜리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이사벨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그럴 리 없어. 그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했어. 그는 나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단 말이다. 아멜리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터져 나왔다. 할머니, 제발 현실을 보세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할머니의 외로움을 이용한 사기라고요. 내가 뭘 알아? 넌 사랑을 몰라. 감히 내 사랑을 의심하는 거니? 아멜리아는 손녀에게 처음으로 모진 말을 쏟아냈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히카르두를, 그리고 그 희망에 매달렸던 자신을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이사벨이 제시한 명백한 증거들은 그녀의 마지막 방어벽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아멜리아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지난 몇 달간의 설렘과 행복이 한순간에 재처럼 부서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며칠 동안 아멜리아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다. 이사벨은 학교도 빠지고 할머니 곁을 지켰다. 아들 페드로도 소식을 듣고 급하게 달려왔다. 무뚝뚝한 아들은 어머니의 망가진 모습에 가슴 아파하며 서툴게 위로를 건넸다. 어머니, 힘내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가족들의 위로 속에서 아멜리아는 조금씩 기운을 차렸다. 그리고 이사벨의 도움을 받아 마지막으로 히카르두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멜리아? 무슨 일이에요? 혹시 돈은? 아멜리아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입을 열었다. 히카르두. 아니, 당신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당신에게 속지 않아요. 당신이 보낸 사진들 모두 가짜라는 걸 알아요. 당신은 사기꾼이었군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더니 갑자기 차갑고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제 알았나, 할망구? 멍청하긴. 당신 같은 외로운 늙은이들 등쳐먹는 게 얼마나 쉬운지 알아? 덕분에 잘 먹고 잘 살았네. 이제 볼 일 없으니 끊지. 뚝.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아멜리아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떨어뜨렸다.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미련마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아니라 자신의 외로움을 먹이삼아 자라난 괴물에게 마음과 돈을 모두 빼앗겼다는 잔인한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깊은 절망감과 끔찍한 배신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참을 수 없는 혐오감이 그녀를 덮쳤다. 아멜리아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텅 빈 아파트에 그녀의 오열 소리만이 가득 찼다. 창밖으로는 리스본의 야경이 무심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이사벨은 우는 할머니를 말없이 꼭 안아주었다. 할머니, 괜찮아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아멜리아는 아주 오랜만에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멜리아는 이사벨, 페드로와 함께 리스본의 경찰서를 찾았다. 그녀는 담담하게 자신이 겪은 일을 진술하고 히카르두와의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 경찰관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해 주었다. 할머니, 이런 종류의 국제 로맨스 스캠은 범인을 특정하고 검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송금된 돈도 추적하기 힘들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솔직히 피해 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아멜리아는 이미 예상했던 답변이었지만 다시 한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돈보다 더 아픈 것은 사람에 대한 믿음과 자신의 존엄성이 짓밟혔다는 사실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아멜리아는 며칠 동안 깊은 무력감에 빠져 지냈다.
하지만 이사벨은 곁을 떠나지 않고 할머니를 돌봤다. 함께 식사를 하고 예전에 할머니가 좋아했던 파도 음악을 틀어놓고 조용히 옆에 앉아있기도 했다. 페드로도 주말마다 찾아와 어머니의 말벗이 되어주었다. 어느 날 오후 이사벨은 할머니를 부축해 발코니로 나갔다. 오랫동안 돌보지 않아 시들어가던 작은 정원이 눈에 들어왔다. 할머니, 이 꽃들 좀 보세요. 다시 물 주고 햇볕 쬐어주면 살아날 수 있을 거예요. 아멜리아는 말없이 시든 꽃들을 바라보았다. 마치 자신의 모습 같았다. 하지만 이사벨의 말처럼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남아있지 않을까.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작은 물뿌리개를 들었다. 마른 흙 위로 물줄기가 스며들자 아주 희미하게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날 이후 아멜리아는 아주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사벨의 도움을 받아 더 이상 필요 없는 온라인 계정들을 정리했다. 아침에는 발코니 정원에 나가 시든 잎을 떼어주고 물을 주었다. 햇살 아래 흙을 만지는 동안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아주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다. 완전한 회복까지는 아직 먼 길이 남아 있었다. 밤이면 여전히 악몽에 시달렸고